네, 그럼 지금부터 자바 57기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레저 갤러리 발표를 맡은 안윤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프로젝트 개발 과정,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아키텍처와 기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10월 14일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저희들은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었고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얻고 싶었습니다.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응용 소프트웨어 등 여러 프로젝트 주제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모바일과 웹으로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바일의 편리한 기능, 그리고 웹의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다룰 줄 알면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바일과 웹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주제가 있을지 고민한 결과 모바일의 이미지를 웹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갤러리와 차별성 있고 그리고 웹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트레저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저란 의미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보물 같은 사진을 잘 활용하고 간직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오직 네이티브 앱으로만 만들어져서 웹으로 확장성이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iOS면 iOS로만 만들어져 모바일 외에 웹으로 볼 수 있는 기능들은 없었습니다. 둘째,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히 이미지를 보여주는 갤러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날짜별, 폴더별로 보여주는 기능은 있어도 그 외에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기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이런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며 항상 확장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염두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개발 과정 및 문제점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하니 당연히 안드로이드로 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버전이면서 하이 버전과 호환성이 있는 4.4.2 키캣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목표대로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순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페이스북이나 핀터레스트, 네이버나 트위터와 같은 웹적으로 구현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의 세 가지 문제인데 다음과 같이 웹뷰의 문제, 액티비티의 문제, 확장성과 유지 보수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웹뷰의 문제입니다. 먼저 웹뷰란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웹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설정 요소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웹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이 웹뷰를 사용하려 했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단순 웹페이지나 브라우저 기능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능을 구현하려면 꽤 많은 요소를 설정해 줘야 돼서 손이 많이 갔습니다. 둘째, 액티비티와 레이아웃 XML의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액티비티 클래스 위에 레이아웃이 올라가 있고 이러한 액티비티와 레이아웃 한 쌍이 저는 왼쪽과 같은 보통의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한 페이지를 구성합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순수 네이티브가 아닌 웹적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라 저 그림과 같이 액티비티 위에 웹뷰 요소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웹뷰란 웹뷰가 액티비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 설정 요소이지만 편의를 위해 그림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단순 웹페이지가 아니라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능들까지 끌어오려고 안드로이드 버튼이 필요했고 안드로이드 위에 액티비티 웹뷰를 설정하고 그 위에 레이아웃에 안드로이드 요소까지 코딩하다 보니 코드가 굉장히 불필요하게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장성과 유지 보수의 문제입니다. 안드로이드 웹뷰 요소만으로 나중에 웹으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분명했고 또한 iOS와 기타 다른 모바일 OS와 호환 문제, 또한 불필요한 코딩이 많아진 어플리케이션의 유지 보수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해결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과정과 기술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해결책은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고민을 이미 많은 훌륭한 개발자들이 몇 년 전부터 해왔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이란 기술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간의 기술 대결 구도는 되게 몇 년 전부터 있어왔고 구동 속도 등의 문제에서 아직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보다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프로젝트 개발 방향과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이 일치해서
저희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도구가 있지만 저희는 폰갭을 사용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폰갭의 작동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폰갭이란 스프링과 같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이 MVC 구조에 특화되어 여러 설정 요소들을 스프링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처럼 폰갭은 웹뷰에 특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폰갭은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로 화면과 동작을 구성하고 폰갭 내부에 준비된 여러 플러그인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여러 기능을 첨가하면 스마트폰 모바일 OS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웹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기술을 가지고 폰갭 빌드라는 플러그인 빌드 도구로 포장을 하면 각각의 OS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폰갭에서 사용한 기술들입니다. 저희는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서 서버는 없고요. 프레임워크로는 폰갭을 사용했고 플러그인은 자바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웹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은 HTML과 자바스크립트, CSS, 그리고 jQuery와 jQuery 모바일로 만들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모바일 내부 디렉토리, 그리고 SQLite, 그리고 JSON 방식을 사용했고 그 외 다음 API로 지도를 구현했으며 오픈소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화면입니다. 이미지의 메타데이터 중 날짜를 파싱하여 캘린더 내부 날짜에 저장을 하고 그 날짜를 누르면 밑에 해당 날짜의 이미지가 나오는 캘린더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메타데이터에서 위도와 경도를 파싱하여 지도의 마커를 만들었고 그 마커를 누르면 밑에 해당 위치에 사진이 나오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구현되는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저희 어플을 작동하고 조작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HTML로 작성된 화면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자바 플러그인으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바 플러그인은 스마트 디바이스 내부에 이미지를 요청하게 되고 요청된 이미지에서 메타데이터를 읽어 날짜와 위도, 경도, 정보를 SQLite에 테이블을 만들고 컬럼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자바 플러그인으로 전송하고 플러그인은 이를 HTML 화면에 전송하고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로 내부 구성 요소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간단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동기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동기화 작업을 마치면 메인 화면이 뜨게 되고 캘린더와 그리고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캘린더로 들어가서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만든 지도와 캘린더가 나오고 지도에서 마커를 클릭하면 이전에 찍은 사진들과 함께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캘린더로 들어가서 해당 날짜를 누르면 역시 이렇게 사진들이 뜨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할 때 사용한 핵심 기술과 한계점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공과 시간을 들인 부분은 자바 플러그인 부분이었습니다. 웹화면에 비해 내부 작업이고 디바이스와 호환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애를 많이 먹은 부분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HTML의 자바스크립트가 이미지 동기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자바 플러그인은 이 요청을 받아 클래스 파일로 구성된 이미지 메타데이터 익스트랙터로 요청을 보내고 이 익스트랙터는 이미지에서 날짜, 위도, 경도를 파싱하여 제이슨 형식으로 플러그인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럼 플러그인에서 SQLite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테이블에 컬럼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플러그인으로 완료 요청을 보내고 최종적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화면에 완료 요청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용자가 캘린더 지도하면서 화면을 터치했을 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터치를 하면 jQuery 모바일을 통해 스토리지 플러그인으로 데이터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럼 플러그인은 내부 디렉토리와 SQLite에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를 다시 플러그인으로 콜백한 뒤 최종적으로 HTML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저희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폰갭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았고 오픈소스도 많지 않아 모르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 플러그인 개발의 어려움입니다.
폰갭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기능들이었고 저희가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하려면 직접 개발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메타데이터를 파싱하는 것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미지에 들어있는 방대한 메타데이터에서 원하는 정보만 읽는 것도 어려웠고 디바이스 내부 디렉토리에 접근하여 원하는 사진의 정보를 읽어오는 작업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남자 넷만 보인 조라 많은 일이 있었고 개발 과정도 되게 어려웠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경험으로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자바 57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